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여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리편 제2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강좌 순으로는 제34강좌가 되겠습니다. 자는 조이불망하시며 익불석숙 이르시다. 자는 조이불망하시며 익불석숙 이르시다. 공자께서는 낚시질은 하셨지만 투망질은 하지 않으셨으며 활로 활을 쏘았지만 깃들어 있는 새를 쏘지는 않으셨다. 고기를 잡을 때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기는 했지만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죄다 잡지는 않으셨다. 또 활을 사용해서 새를 잡을 경우에도 밤에 깃들어 있는 새를 쏘지는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냥을 수렵이나 어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나름대로의 규범을 정해놓고 다 잡지 않는다, 또는 잠자려고 잠자리에 들어간 새를 잡지 않는다, 뭐 이런 태도를 지니셨다. 어떤 한계를 두고 동물, 민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절제 있게 행동하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익불석숙, 이 솔사자인데요. 중국 사람들 발음에서 이 사로 읽기도 하고 석으로 읽기도 하는데 사전상으로 찾아보면은 의미상 차이는 없습니다. 발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발음이 바뀐다고 해서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발음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우리가 우리말을 할 때 똑같다라고 하든지 꼭 같다라고 하든지 같은 말이죠. 꼭이나 똑이나. 그렇듯이 중국 사람들도 같은 발음을 달리해서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사자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문장 끝에 보면은 사는 식역반이라 시옷하고 억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발음을 낸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석이라고 읽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음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소학에 나오는 말인데, 원래는 얘기에 나오는 말이죠. 자식들이 출타할 때 어버이에게 출필고, 밖으로 출타할 때는 반드시 고하고 나가야 된다. 출필고 반 필면 되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내밀어서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고할 고자에다가 곡이라고 곡으로 발음하도록 주석을 달아놨단 말이죠. 그 역시 고로 읽거나 곡으로 읽거나 의미상 변함이 없는데 주석을 그렇게 달아놨다가 보니까 그 습관적으로 출필고라고 읽으면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여기서도 익불사숙이라고 읽으면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전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자가 또 문제인데요. 우리가 천자문을 배울 때 잘숙 그러는데, 이 숙자는 사실상 잠자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잠잘 때는 뭐 이 수면을 취한다는 숫자를 쓰거나
수면 면자를 쓰거나 뭐 이 다른 글자를 쓰지, 숙자는 원래 뜻은 하룻밤을 묵는다. 묵을 숙. 뜬 눈으로 지내도 숙이다. 잠자는 거는 상관없다. 숙취. 어제 술을 마시고 하룻밤 지냈는데도 깨지 않는다. 그게 숙취고, 묵혀놨다. 그러면은 묵혀놓은 오래된 감정, 숙감. 숙은 오래된 그 마음속에 오래되도록 묵혀놓은 소원, 숙원사업. 뭐 그런 식으로 이 숙제를 쓰는데, 잠자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하루를 지낸다, 넘긴다, 묵힌다. 그런 뜻으로 묵을 숙 그러면 제일 합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결국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뭐 잠을 자는 거는 뭐 대부분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잠자는 뜻은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27장입니다. 자왈 계유 부지 작지자 아무시야로다. 다문하여 택기 선자의 정지하며 다견이 지지가 지지차야니라. 자왈 계유 부지 작지자 아무시야로라. 다문하여 택기 선자의 정지하며 다견 이 지지가 지지차야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계유 부지 작지자. 여기서 유하고 있을 자자가 호응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런 문장 구조인데요. 대개 부지 작지, 알지 못하면서 만든다. 갈지자는 역시 막연한 대명사죠. 알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창작한다. 작자는 지을 작자니까 저술을 한다, 창작한다. 수리편 맨 첫 문장이 수리부작, 서술하되 창작하지 않는다 라는 그 작자가 이미 나왔죠. 그 작자나 마찬가지 뜻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창작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있겠는가? 무시야.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무시야. 나는 이러한 일이 없다. 무시. 나에게는 이것이 없다. 나는 이것을 가지지 않았다. you는 have, 무는 not have.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옮길 때는 나는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무전. 나는 돈을 가지지 않았다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말 구조가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문, 들은 것을 많이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다를 동사로 봐가지고 들음을 많이 가진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다를 부사적으로 새겨서 다문, 많이 듣는다. 어느 게 옳다, 정확하다라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의미상으로도 똑같고요. 들음을 많이 가져서 또는 많이 들어서 택기선자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잡는다. 이 종지 그리고 그것을 따른다. 그렇게 하며 다견이 지지 많이 보고 보는 것을 많이 가지고 그리하여 말이 어리자 지지 그것을 기억한다. 많이 듣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따르고 많이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지차야, 아는 것의 다음 등급에 속한다. 자기가 직접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은 좀 좋은 것이고, 견문해서 지식을 넓히는 것은 그 다음 수준의 지식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8장입니다. 호향은 난여은 이러니 동자 현컨을 문인 혹한데 자왈 여기 진야요 불여기 퇴야니 유하심이리요 인 결기진 여든 여기 결야요 불복이 왕야며. 말이 이 글은 말이 뒤섞였다라고 보아가지고 토가 문장을 끝맺는 형식을 취하지 못하고 토가 달렸는데, 밑에 그 괄호 속에 쓰여 있는 그 문장을 마저 읽어 보겠습니다. 자왈 인결기진이여든 여기 결야요 불보기왕야며 여기 진야요 불력이 퇴하니 유하심이리요. 원래 나와 있는 글이 뒤섞였다고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괄호 속에 있는 문장으로 고쳐가지고 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호 땅이라는 그 고을은, 호는 지명이죠. 고유명사입니다. 여기서는 호 땅 고을 사람들은 향자 한자만 쓰져 있지만 역시 한문의 융통성 때문에 향은 그 고을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호향 사람들과는, 여기서도 는토가 붙었지만 주어가 될 수가 없고 상대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호양 사람들과는 난여은 더불어 말하기가 어렵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다. 고집이 세든지 무식하든지 어떤 결점이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동자현, 호향 출신의 어린 학생이 공자를 뵙게 되었다. 이 현자도 역시 끝에 보면은 문장 끝에 현으로 읽어라 라고 주석이 달려 있죠. 동자가 찾아와서 공자를 배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으로 읽게 됩니다. 동자가 공자를 찾아 배우니 문인이 이상하게 여겼다. 혹 헷갈렸다. 왜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고장 사람을 만나보느냐. 그것도 어린 아이를. 우리 선생님이 좀 이상하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괄호 속의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인 결기이진이여든 여기 결야요 불보기 왕야며. 어떤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결백하게 몸의 때를 씻고 이진 그렇게 함으로써 온다.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여기 그의 깨끗한 점을 인정해 준다. 이 여자는 허여한다.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인정해 준다.
그 깨끗하게 씻은 그 상태를 인정해 줄 뿐이지, 불복이왕야, 그 전에 몸에 때가 있었는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는다. 보장하지 않는다. 보증하지 않는다. 이 보자는 보증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의역을 하자면은 따지지 않는다. 그 다음, 여기지냐, 그의 전진을 인정해 줄 뿐이요. 불려기퇴야, 그의 퇴보를 허락하지 않는다.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이죠. 옛날에 설령 옛날에 어떤 결점이 있고 흠이 있더라도 그걸 고쳐서 나오게 되면은 고친 점을 인정해주고 옛날 것을 불문에 붙인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그 자세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주고 퇴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왈 인원호제야 아욕인이면 사인지의니라. 자왈 인원호제야 아욕인이면 사인지의니라.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원호제, 인이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인이 먼 곳에 있는가, 호나 제나 모두 의문을 나타내는 또는 감탄을 나타내는 어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인원호, 인원제 이렇게 한 가지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어조사를 중복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강조를 위한 것인지 저는 잘 단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상투적으로 쓰는 용법이다. 그렇지만 의문 자체를, 질문 자체를 강조한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냥 똑같은 의문이죠. 그냥 한자를 쓰거나 두 자를 쓰거나. 인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는 물건인가? 그렇지 않다. 내가 인을 바라면은, 인하고자 한다면은 곧 인이 이르게 된다. 가까이에 있다. 자기가 착한 일을 실천하면 바로 인이다. 그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실천하면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30장입니다. 진사패문 소공 지례호이까 공자왈 지례신이라. 공자 퇴의신을 무마기 진지 왈 오문 군자 불당이라 하니 군자역 당호와 군 취여오하니 위 동성이라. 위지 오맹자라 하니 군이 지례면 습불 지례리요. 무막이 이고한데 자왈 구야 행이로다. 그 유가 얻은 인필 지지온녀. 문장이 좀 긴데요. 해석을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 사패
사패는 벼슬 이름인데 사람 이름은 없고 그냥 진나라 사패 벼슬을 지내는 사람이 묻기를 공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직접. 소공은 예를 아는 사람입니까? 소공이 예를 압니까?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의역을 하자면 예를 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께서 지일에 예를 안다. 예를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인사패와 공자 간의 대화가 끝나고 공자께서 방을 나가셨다. 그러니까 지인사패라는 사람이 무마기 진지, 무마기는 공자의 제자인데 업은 손짓을 이렇게 업하는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몸을 굽히는 게 업인데 무마기에 인사를 하면서 무마기에게 그 몸짓을 하면서 말열 이자, 말열 이자는 동시 상황을 서술 표현한 경우도 많이 씁니다. 무마기에게 업을 하고 그리고 그를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업을 하면서 나오게 하였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건 어느 게 맞느냐?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업을 하면서 나오게 하였다. 업을 하고 그리고 나오게 하였다. 두 가지 다 좋은데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그냥 업을 하면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지, 그를 나오게 하였다. 이 진자는 사역형 동사라고 할까요? 사역형으로 동사가 많이 쓰입니다. 사역 조동사 이 하여금 사자를 안 쓰더라도 그 동사 하나만 써가지고도 뭐뭐 하게 하였다 라고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를 무마기를 갈짓자 나 오게 하였다. 자기 앞으로 오게 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진사표의 말입니다. 오문 군자 불당이라 하니 나는 듣건대 이렇게 두 글자를 뚝 떼가지고 부사구로 처리해버리고 나는 듣건대 이런 식으로 부사구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 문장을 쭉 해석을 해 나가도 되고 나는 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 따라서 나는 듣건대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나는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정답이 없습니다. 여기 쉽게 나는 듣건대 이렇게 부사구로 처리해버리면 간단하죠. 문장이 복잡하지도 않고 나는 듣건대 군자는 불당한다 하더라. 그런데 반대로 내가 들은 말과는 달리 군자도 역시 당을 하는가 무리를 짓는가 불당 당은 무리를 이룬다 패거리를 이룬다 불당 무리를 짓지 않는다.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좀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그러듯이 그
소속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익을 도모한다든가 이럴 때 당파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게 우리나라 사직당파 그러는 거죠. 내가 듣건데 군자는 무리 짓지 않는다고 하던데 군자도 이와 반대로 군자라 할지라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도 무리를 짓는가? 군 주여, 이 군은 이제 그 소공입니다. 노나라 임금. 공자가 원래 노나라 사람이니까 지금은 지금 공자가 있는 곳이 진나라 사패니까 진나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군 취여 오하니, 군은 말씀드린 대로 소공인데 소공이 오나라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위 동성이라 성씨가 같다. 이거 역시 고자이고 이것은 금자이다. 요 계집녀 변이 붙어서 아내를 맞이한다, 장가 든다는 뜻으로 쓰인다. 군 취여 오 위 동성이라. 오나라 시조가 원래 뒤에 태백편의 첫째 장에 나오겠습니다만 주나라에서 그 주나라 사람들이 오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 노나라는 주공을 시조로 삼는 나라이고요. 오나라는 주공의 삼촌 되는 사람이 세운 나라이다 보니까 성이 같은 희시인데요. 계집녀 변에서는 계집희자 희시성인데 그 희시성을 가진 오나라 왕실의 여자를 같은 희시성인 노나라 임금 소공이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 성이 같으니까 예법상 동성불혼이라고 해서 혼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혼인을 했으니까 이건 예법의 측면에서 보면은 창피한 일이다. 남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부인을 오맹자라고 불렀다. 오나라의 맹자이다. 맹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백중숙계 이런 식으로 형제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인데 남자의 형제뿐만 아니라 여자들 간에도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아마 이 여자도 맞이에 해당되는 서열에 속하는 여자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맹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는 그 출신국 그 성씨를 붙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오나라 왕실의 첫째 딸인 오나라 어느 왕실 어느 임금의 첫째 딸인 그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송나라 왕실의 성이다. 송, 공자, 조, 자, 조 나왔지요.
위령공 부인도 자시다. 그 송나라 왕실성인데 오나라에서 부인을 맞이해가지고는 마치 송나라에서 데려온 여자인 것처럼 자자를 붙여서 불렀다. 그러고서도 그런 그 소공이 예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가 소공이 예를 안다면은 군이지례, 소공이 예를 안다고 한다면은 숙불지례, 누가 제 예를 모르겠는가? 그 소공을 심하게 비난하는 말이죠. 무마귀가 진사표의 이 말을 듣고 공자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무마귀 이고, 무마귀가 이고 진사표의 말을 가지고 서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서이자 다음에는 이 무마귀 지은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에 걸리는 목적어를 제시해 주면 좋은데 한문에서는 항상 이 서이자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 간에 주고받은 대화가 있을 경우 그것을 다시 옮길 경우에는 그냥 서이자만 쓰지 그 내용을 전혀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무마귀가 진사표의 말을 가지고 고하였다. 고하는 대상도 또한 제시하지 않고 생략했는데 당연히 공자한테 구한 것이죠. 그러자 공자가 말하기를 구야행, 나는 참 다행스럽다. 다행스러운 사람이다. 구유가, 구는 만약, 보통 진실로 구 그러는데 그때 진실로 그러더라도 그게 정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정사로 쓰는 이 진실로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구자에는 진실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그 점은 혼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 그냥 만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혼동을 방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면,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인필지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사람이자는 항상 다른 사람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준다. 이 알지자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지자에는 알려준다는 뜻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실을 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오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준다. 나에게. 그 알려줄 지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되어서 오늘도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